코어가 약하다, 코어가 중요하다, 코어 운동을 해야 한다 등 코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라테스, 요가, 헬스를 비롯해 테니스, 골프, 축구, 야구 등 여러 구기 종목에서도 코어에 대해 많이 언급합니다. 태극권 같은 권법에서도 코어 이야기는 빠지지 않죠. 운동을 넘어서 코어 근육은 일상생활의 움직임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정작 코어 근육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코어 근육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코어 근육은 몸 안에 존재하는 근육과 몸 겉에 존재하는 근육으로 나뉩니다. 몸 심부에 있는 근육으로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4가지를 뽑습니다. 첫 번째로 척추 깊은 곳에 붙어있는 다혈근, 두 번째는 식스팩으로 불리는 복직근과 옆구리에 붙어있는 복사근보다 크며 배를 넓게 둘러싸고 있는 복행근, 세 번째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 사용하는 횡격막, 마지막 4번째로 골반에 붙어있어 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골반 기저근이 있습니다. 몸 겉에 존재하는 근육으로는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척추기립근, 둔근 등 허리와 골반 그리고 엉덩이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통칭합니다. 허리, 골반, 엉덩이 복합체라고 불리는 몸통에는 무려 29개에서 35개까지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혹자는 몸 심부에 있는 코어 근육만을 대단히 강조하고 지나치게 속근육 훈련만 합니다. 그러나 과한 속근육 훈련은 오히려 겉근육의 억제 현상을 일으킵니다. 코어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근육인데 속근육 훈련만 하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야기하는 모순이 일어나죠. 이런 경우 내재근이 외재근으로 힘을 전달하더라도 외재근이 억제되거나 약화된 상태에서는 내재근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근육 그룹 모두를 운동시켜야지 한 그룹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코어 근육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코어는 단순히 운동을 잘하기 위한 이유만으로 단련해야 하는 근육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코어 근육이 약한 이유로 멘탈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멘탈이 약해진다니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2016년 피츠버그 대학교의 스트릭 교수 연구팀은 코어 근육을 통제하는 뇌 영역과 부신이라는 장기에 서로 연결된 신경 경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신은 신체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영역인데요. 부신은 신장 바로 위에 있으며 투쟁 도주 반응을 유발하는 아들레날린을 분비하죠. 부신에서도 중추를 담당하는 부신수질이 움직임을 관장하는 두뇌 영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움직임이 줄어들 경우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영역 활동이 줄어들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 부신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발견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단순히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요한 발견이 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관장하는 뇌 영역과 부신 수질의 연결고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어로 움직이는 뇌 영역과 부신 수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좋은 자세가 좋은 정신을 만든다는 많은 심리학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어 근육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조차 약하게 수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은 근육이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면 척추를 올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고 우리는 코어 근육을 더 많이 수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어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활발해질 것이고 연결된 부신 수질의 기능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스트레스 처리 능력이 수월해지는 셈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어 근육이 약하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잘 대처하지 못하면 좋은 멘탈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코어 근육이 약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건강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포르드벤트 실험에 의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단어를 보다 쉽게 기억했고 똑바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단어를 잘 기억했습니다. 같은 최악의 경험에서도 바른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심리를,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심리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세만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자신의 내면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우울증의 주요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울증 환자는 쉽게 자책하고 자신의 과거를 곱씹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울증 환자가 운동을 통해서 극복한 사례는 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울하다면 자세부터 확인해봐야겠네요. 구부정한 자세는 코어 근육의 약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심장, 폐, 신체의 배관들에도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과 주변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에 영향을 주어 몸의 에너지 수치를 떨어뜨리죠. 코어와 관련하여 재밌는 사실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코어 근육 중 허리뼈와 다리뼈를 연결하는 요근은 횡격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신체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 도주 반응을 하거나 횡격막을 통해 호흡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때 요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횡격막과 연결된 요근이 짧아져서 잘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는 호흡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불안정한 호흡은 스트레스 상황을 가중시키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요구는 짧아지게 됩니다. 횡격막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약한 투쟁도주 반응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투쟁도주 상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긴장된 상태입니다.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자신의 성격이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시민성 질환이라고 여겨졌던 질환들조차 신체의 기능장애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신체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 예로 과민대장증후군도 코어의 약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건강한 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공기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배 안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이때 코어 근육이 자동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코어 근육의 자동 수축 반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어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과민대장증후군이 복부를 팽창시키는 이유가 코어 근육의 수축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에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이 움직여서 짧아져 있는 요거를 늘려주고, 긴장하면 장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원활히 운동하게 해준다면 불편감이 완화될 수 있겠죠. 코어 근육 단련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한 신체는 기분과 인지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으로 이루어진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지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코어 운동으로 인생을 바꿔봅시다.